그 섹터 들어갔던 걸 보게 되면 강하게 움직였던 걸 보게 되면 작년 말부터 움직였던 게 이제 로봇이 하나가 있죠. 로봇 있고 거기다가 2차 전지 바이오도 한번 돌았죠, 살짝. 예.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반도체 돌고 있고 그런 쪽에서 나머지 강력한 섹터들이 아직은 대기하고 있는 섹터들도 많겠죠. 뭐 이런 작은 섹터들 뭐 양자암호나 뭐 이런 것들 다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좀 큼지막하게 시총 조 단위 쪽으로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정도까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시장이 이 위쪽에서 그 저항을 받다가 이 위쪽에서 안착해서 좀 가볍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순환매가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아유 내 종목은 내 섹터는 왜 안 가? 아이고 답답해. 그러시지 마시고 시장이 안착되는 과정 나오고 그다음에 수급 다른 거 말고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 쪽에서 다시 이제 매수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활발한 순환매가 들어오면서 이어지는데 이거 이제 요때가 이제 제일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환매 들어오면서 시장이 이제 돌아간다. 그래서 야 그러면 이제 좀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마음이 딱 급해버리면요. 그렇지. 추격 매수하고. 예, 그럼 오늘 반도체 그러면 어제 쫙 올라갔는데 거기서 또 날아갔다가 1, 2% 먹고 불안하니까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일 못 올라가지 그런데 내일 또 그냥 현금은 좀 있는데 그럼 오늘 같은 날 또 만약에 시간외로 뭐 유리기판이 또 급등했다. 그것도 쫓아가게 돼요. 그러지 마시고 이럴 때는 그냥 큰 섹터 쪽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지수가 돈다. 그럼 지수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 나오는 변화들을 보시고 거기서 포지션 갖춰가시면서 따박따박 대응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했었을 때 나왔던 막 꽁꽁 얼었던 마음이 네. 풀리면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순환매를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단타는 살짝 좀 비중을 좀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하락장에서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좀 짧게 치고 현금 확보하고 있는 게 맞는데 중요한 저항대가 돌파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약간 단타를 줄이고 포지션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럴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야 조금 더 시장과 함께 변화가 되고 만약에 또 반대로 이것도 이탈한다. 그럼 그때 또 다시 줄일 거 줄이고 그다음에 또 짧게 대응할 쪽으로 방어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 기준이 되는 선들이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그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바뀐다라는 것도 보시면서 지금은 너무 위축돼서 보지 마시고 좀 넉넉하게 어떤 시장 흐름을 따라가면서 보실 생각하시는데 일단 지금 어제 나왔던 거 보니까 또 예탁금이 54조 5천억 또 줄었네요. 한 2조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에헤이 저거 어디 갔나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단 예탁금 줄고 하지만 신용은 15조 5천억대 다시 또 줄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물론 이틀 전 결제 기준이다 보니까 약간 요때를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신용 잔고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부담은 안 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해봐도 되겠다라는 쪽이고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계속 또 시장이 돌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무지 많으시겠죠. 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아니 SK하이닉스 10% 오르는 게 웬 말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반도체 얘기는 8.15 원희톡들 통해서도 무지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그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과거에 했던 얘기고 그래서 한 1, 2주 전부터는 봐야 된다라는 쪽으로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의 변화를 보게 되면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어제도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삼성전자도 봐야 될 때라고. 네. 그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 삼성전자도 변화가 들어올 때가 됐어요. 그런 쪽에서 보시면서 일단 지금 크게는 AI KPX 이제 고점 아니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어제 팍스콘 얘기가 나왔습니다. 팍스콘. 예, 이게 지금 어제 AI 서버 쪽에서 주문이 막 밀려든다라고 하면서 그게 결국은 엔비디아 쪽하고 연결이 되겠죠. GB200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 KPX 투자 고점 아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AI 쪽에서 글로벌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고 어제 보니까 도쿄 일렉트론 여기서도 CEO가 얘기했던 거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2030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1조 달러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전보다 이게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얘기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보긴 보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메모리 반도체를 얘기했고 네. 글로벌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면 1,400조가 된다는 얘기겠죠. 우리나라 돈으로. 이 정도까지 크는데 그중에 70%가 AI 칩이라고 했습니다. 요게 조금 아쉬운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걸 단서를 보고 어차피 도쿄 일렉트론 정도로 시장에서 주도를 하는 부품사가 이거를 그러니까 장비 부품 글로벌 소부장 쪽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AI가 대세라가 되는구나
꼭 이걸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AI 관련된 쪽에 그렇게 성장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한국에 없는 미국 종목들은 가서 포진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우리가 커버를 못하니까 네. 한국의 반도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중에선 HBM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서 구분하면서, 그러니까 AI가 될 때 성장할 때 좀 보자. 그러면은 GPU가 움직인다 그러면 당연히 엔비디아 보면서 전략 짜는 거 맞고, 거기다가 그러면 같이 HBM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HBM 강자는 지금 하이닉스입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여기 지금 판을 더 키운다라고 하게 되면 에이직입니다. 에이직의 대표주자 브로드컴 마블 테크놀로지, 아리스타 네트워크 뭐 이런 쪽으로 또 포지션 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요거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방향 쪽에서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 한국도 HBM은 들어간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도쿄 일렉트론 자체적으로도 2029년 3월까지 1조 5조 엔을 투자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시기를 보게 되면 29년입니다. 이때까지도 그때 그럼 투자하게 되면 그때 완료가 됐을 때 증설 준비가 되는데 그때도 계속 성장을 노릴 수 있겠다고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끝날 상황들이 아니다라는 것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AI의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지금 어제 보니까 하이닉스 쪽에서 주가가 강하다 보니까 피부로 와닿는지 모르시겠지만은 하이닉스 밴더, 네. 하이닉스 밴더 쪽이 강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미반도체죠. 그렇죠. 네, 한 3일 동안 급등이 나왔어요. 네, 그때 딱 보면은 저항이 하나가 딱 걸려 있네요. 음. 요거 한번 조금 좀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은 바로 그러니까 오늘 센다고 하더라도 위쪽으로 갔다가 꼬리 달고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무리하는 것보다 비중을 조금 좀 관리하시면서 다음 눌렸을 때를 또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이닉스 밴드 중에 하나 PSK 홀딩스, 이게 또 거의 급반등을 하는 모습이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저항대 48,000원대 부분에 저항대가 좀 있는데 거기는 저항을 받는 모습들이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 그리고 어제 보니까 이거를 시장에서 인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삼성전자 2나노급의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어제 보면 첨단 공정 쪽과 함께 나오는 변화들. 근데 특히 그냥 저희가 또 HBM4랑 같이 연결돼서 본다 그러면 이오테크닉스를 많이 얘기했는데, 이런 종목들도 어제 강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슬슬 삼성전자 향 쪽, 특히 고생 많이 했었던 TFE 이런 것도 저점에서 보세요. 쭉 돌아오는 거 보니까 다 그런 과정들이 나온다라고 봐야 되는데, 오늘 11시 반입니다. 네. 11시 반에 지금 그 젠슨 호황 CEO 이제 기조연설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CES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게 시장에서 기사화는 잘 안 되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삼성전자랑 협력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협력을 할까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야, 우리 윈도우 11 너희 노트북에 탑재해, 이런 얘기가 아닐 것 같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가 지금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 쪽에 뭔가 협력을 기대한다? 아, 좀 쉽게 얘기하니까. 지금 나비야. 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파운드리 기대감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다 물 갔다, 네. 망했다 생각하죠.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에이직 시대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TSMC에 맡기고 싶어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관심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때 삼성전자가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그 개연성이 높다라는 것들 쪽에서 전혀 기대감이 없다 보니까 혹시나 나오게 되면은 주가의 기폭제가 작용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만 뭐 이거를 생각을 하시고, 혹시나 시나리오를 좀 어느 정도 좀 아셔야 그 다음에 뉴스가 들어오게 되면 아하 하고 대응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일단, 그래서 자꾸 이제 타진을 하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제대로 해야 되겠죠.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 또 있는 기회에 다 날린 마지막 기회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에이직 시대에. 그래서 그거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붙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일단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아이고 시간이 없네요. 네.